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2020년 2월 4주차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이 2020년 2월 4주차가 되겠는데요. 기준은 2월 24일 기준입니다.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가 상승하고요. 전세가격은 0.1%가 상승을 했습니다. 참 이 와중에도 주택가격이 인상되고 있군요. 자,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0.20%가 상승했습니다.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이번 주는 0.30%가 상승으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고요. 서울은 지난주에 0.01% 상승, 이번 주도 0.01% 상승으로 서울은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지방은 지난주 0.09%인데 이번 주는 0.10%로 지방은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고요. 5대 광역시도 확대가 되었네요. 0.13인데 이번 주 0.14%. 아이고, 세종시가 많이 올랐네요. 지난주 세종시는 1.41% 많이 올랐는데 이번 주에도 1.52%나 상승을 했습니다. 시도별로는요, 세종시가 1.52%, 대전이 0.75%, 경기도가 0.44%, 인천 0.40%, 울산 0.19%, 충북 0.07%, 충남은 0.04% 등은 상승했고요. 부산은 0.00%로 부합이 되었습니다. 경북은 마이너스 0.04% 하락, 제주도도 마이너스 0.03% 하락, 강원도도 마이너스 0.01%가 하락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에서요, 지난주 대비 상승지역은요 107개에서 108개로, 보합지역은 20개에서 24개로 증가되었고 하락지역은 49개에서 44개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이번 주 0.30%가 상승했는데요, 서울은 0.01% 상승, 인천이 0.40% 상승, 경기도가 0.44%가 상승했습니다. 서울은요, 지난주도 역시 0.01% 상승, 이번 주도 0.01% 상승해서 상승폭을 유지했는데요. 재건축 일부 단지에서요, 급매물이 거래되고 매수 문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상승폭이 적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 위주로 일부 지역이 상승을 했습니다. 강북 14개구를 좀 알아볼까요? 강북 14개구는 0.05%가 상승했습니다. 소형과 저가 및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하는 가운데 강북구는 0.09%는 미아동, 번동, 경정철이 착수가 된다고 그러지요. 노원구는 0.09%는 상계동, 월계동 위주로, 도봉구 0.08%는 창동역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고요. 광진구는 0.00%는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광진구는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남 11개구는요. 마이너스 0.02% 하락했습니다. 강남 4구지요. 특히 강남 3구 일부 단지 잠실 등은 급매물 거래 이후에 호가가 상승했으나 대다수 관망세가 보이고 매수 문의가 감소하면서 지금 강남 4구는 6주째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0.02%는 중소형 단지 위주로 상승으로 전환되었고요. 강남 4구 이외의 지역은 구로구가 0.08%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개봉동과 고척동 위주로 상승했고요. 양천구는 마이너스 0.02%는 재건축과 고가 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지난주 0.30%에서 이번 주 0.40%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네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1.06%는 교통호재가 있는 역시 GTX-B, 역시 교통호재가 있는 데가 많이 올라갔지요. 신규 분양 기대감,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송도동 위주로, 부평구는 0.25는 삼산동, 산곡동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경기도도 지난주 0.42%가 상승했는데 이번 주도 0.44%가
상승해서 경기도도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지난 2월 20일 날 발표했죠. 그 이후에 수원이 지난주 1.81%에서 이번 주 1.56%, 용인은 지난주 0.76에서 0.67%, 안양은 지난주 0.44%에서 0.41%는 일부 관망세를 보이면서 상승폭 축소가 되는 가운데 수원 8달구는 1.96%, 권성구 1.58%, 영통구도 1.54%는 교통호재가 있는 신분당선이 연장되는 등이 있거나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요. 장안구도 많이 올랐네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이목동, 조원동 위주로. 화성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1.07%는 동탄 신도시와 개발 호재가 있는 GTX-A 등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의왕시도 0.51%는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인덕원에서 동탄선, 월곶에서 판교선 등이 있는 포일동 위주로. 안양 만안구도 0.44%가 올랐는데요. 박달동, 안양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본 통계의 기간 조사 기간은요. 2월 18일부터 2월 24일으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가 2월 20일 발표됐는데요. 이러한 영향은 이번 조사 결과의 일부만 반영이 되었다는 것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지방 소개하겠습니다. 지방은 0.10%, 5대 광역시는 0.14% 상승, 8개도는 0.02% 상승, 세종시가 1.52%가 상승했습니다. 대전도 많이 올랐네요. 0.75%가 상승했는데 서구는 1.20%가 상승했습니다. 서구는 직주 접근성과 교육 환경이 양호한 둔산동, 갈마동, 월평동 위주로. 중구도 많이 올랐습니다. 중구 0.69%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태평동, 중동, 대형단지 위주로. 유성구 0.69%는 도안지구의 노운동, 지적동, 문지동 등 신준축 아파트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세종시가 지난주 1.41% 상승했는데 이번 주에도 1.52%가 상승해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상승폭이 적고요. 가격대가 낮은 환솔, 고운동 등 정부청사 외곽지역 위주로 매수세 유입이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개도는요. 지난주 0.02%, 이번 주도 0.02%로 상승폭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8개도 중에서 1위를 차지한 충북은 0.07% 상승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요. 충남은 지난주 0.06% 상승했는데 이번 주는 0.04%로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고요. 전북은 0.04%, 전남 0.02%, 경남도 0.02%, 강원은 마이너스 0.01%, 제주도는 마이너스 0.03%, 경북은 지난주 마이너스 0.08%에서 이번 주에도 마이너스 0.04% 하락해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8개도 중에서 1위를 차지한 충북 충주시는 0.16%가 상승했고요. 청주시 흥덕구 0.14% 상승, 서원구 0.09% 상승, 상당구 0.08% 상승, 청원구 0.06% 상승, 제천시가 마이너스 0.11% 하락, 음성군도 마이너스 0.14%가 하락을 했습니다. 8개도 중에서 이번에 경북이 8위를 차지했는데요. 경주시는 0.07% 상승, 포항시 남구 0.02% 상승, 포항시 북구,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는 0.00이 되겠고요. 영천시가 마이너스 0.05% 하락, 경산시 마이너스 0.06% 하락, 문경시 마이너스 0.08% 하락, 칠곡군 마이너스 0.13% 하락, 구미시 마이너스 0.14%가 하락했습니다. 자, 서울 지역은요, 재건축 일부 단지에서요, 급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매수 문의가 감소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상승폭이 적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일부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네요. 지난 2월 20일 날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으로요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 말이죠 추가 지정되었죠. 수원의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그리고 의왕시 이렇게 5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주택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아마도 3월 첫 주가 기대가 됩니다. 조사 기간이 2월 24일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 영향을 미쳤지만 앞으로 3월 달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집값이 올라갈 때는 급상승하고요. 내려갈 때는 서서히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참 집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국토교통부 그 주택 담당자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사지 않고 말이죠, 아파트를 법인 앞으로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 앞으로 부동산을 사는데 완전히 투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인들이 아파트를 사는 건 완전히 투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대출 규제해야 됩니다. 전혀 대출을 안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해놓고 법인 앞으로 주택을 사가지고 말이죠, 가격이 올라가면 처분하고 말이죠, 이런 부동산 매매 활동하는 법인들이 있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서울에서 집을 사지 못해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 30대들이 집을 사실은 많이 샀습니다. 30대들이 그 집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 정부가 발표했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 등으로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 점수가 올라가면서 말이죠, 상대적으로 청약 점수가 낮은 30대들이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말이죠,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30대, 20, 30대들이 말이죠,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요,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역시 법인 앞으로 부동산을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과연 이게 생산적인 일일까요? 20, 30대 한참 공부하고 한참 일할 나이에 말이죠, 이런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말이죠, 투기만 일삼는다면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참으로 의아심이 들어갑니다. 신규 법인 부동산 매매업을 등록한 법인들 중에 말이죠, 10곳 중에 두세 곳이 말이죠, 20, 30대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요, 개인이 주택을 사게 되면 다주택자로서 불이익이 많은데 개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인을 설립해놓고 법인 앞으로 사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세제 혜택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법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말이죠, 대출 과감하게 정부가 금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걸 금지하지 않으면 말이죠, 풍선 효과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렇게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을 묶으면 인근 지역에 또 메뚜기처럼 또 이렇게 투자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있어서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집 없는 사람들은 정말 서러워 살겠습니까, 여러분? 법인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요,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비규제 지역으로 법인들이 또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들이 사는 것은 소위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이라고는 하지만은 이런 법인들이 자꾸 부동산을 사들이니까 매물 부족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왜곡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가계빚이 말이죠, 사상 처음으로 1600조를 돌파했습니다. 증가 속도가 말이죠,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계빚 부담이 다시 가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수 가계대출은요, 지난해 연말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난해 12, 16 발표하기 전에 얼마나 가격이 올랐습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한 겁니다. 문제는 말이죠, 세계 경제 환경 변화로 만약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이자 비용 부담으로 집값에도 크나큰 타격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